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이야기, 오늘의 생활경제 시작합니다. 올해 추석 명절을 맞아 3천만 명 넘는 국민이 국내외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 귀성, 귀경과 여행 등으로 총 3,218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는 지난해보다 8.2% 증가한 수준이지만 긴 연휴 기간 인원이 분산되면서 일평균 이동은 작년보다 2% 감소한 775만 명으로 전망됩니다. 선호하는 귀성 출발 시점은 추석 전날인 다음 달 5일 오전이, 귀경 출발 시점은 다음 달 8일 오후가 가장 많을 것으로 집계되는데요. 추석 당일 귀성, 귀경 성묘객 등이 몰리면서 통행량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렇다면 지역별 예상 이동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이 내용은 곽준영 기자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고속도로 휴게소 꽃집이 성묘객 맞이에 나섰습니다. 선물용 과일 상자들도 손님들을 기다리고 본격 휴게소 이용객이 몰리기 전 주차장을 세단장하는 작업도 한창입니다. 며칠 뒤면 가족과 친지들을 만날 귀성객들의 마음은 이미 고향입니다. 처가가 이제 울산이어서 오랜만에 이제 어른들 뵈니까 이제 애기 데리고 그냥 되게 좋은 기분으로 갈 준비. 저녁에 차 없을 때 보통 그때 많이 내려가는 편이에요. 전날 이제 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휴 전날인 다음 달 2일부터 마지막 날은 12일까지 11일간 이동이 예상되는 인원은 3,200만 명 이상. 하루 평균 775만 명으로 연휴가 길어 전체 인원은 작년보다 늘고 일평균 인원은 줄었습니다. 이번 연휴 고속도로 하루 평균 통행량은 542만 대로 예상됩니다. 긴 연휴에 이용객이 분산되면서 지난해보다 2%가량 줄어드는데요. 다만 최대 통행이 예상되는 추석 당일은 작년보다 2%가량 늘어난 667만 대로 전망됩니다. 귀성객은 추석 전날인 5일이나 당일인 6일 오전 출발, 귀경객은 추석 다다음 날인 8일 오후에 떠나는 것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시간 최대 소요 시간은 귀성이 10월 5일 기준 서울에서 부산까지 8시간 10분, 귀경의 경우 6일 기준 부산에서 서울까지 9시간 50분입니다. 정부는 교통안전과 도로 이용자 편의 확대 등을 위해 이번 연휴 기간 관계기관 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AI를 통해서 교통사고 예방이나 교통 흐름 관리를 좀 하도록 접목을 했습니다. 서울 톨게이트에 AI를 통해서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안내하는 서비스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이번 연휴 중 추석 전후 나흘간인 10월 4일부터 7일까지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연암스 TV 곽준영입니다. 소비자 단체가 홈쇼핑 등의 추석 선물 세트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정가를 올리고 할인율을 높이는 등의 꼼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 플랫폼 8곳의 명절 선물 세트 가격을 8월 말과 그로부터 2주 뒤 총 2차례 조사한 결과 위장 할인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업체에선 1차 조사에서 정가 18만 5천 원짜리 한우 세트를 5% 할인해 17만 5,750원에 팔더니 2차 조사에서는 가격을 20만 5,800원으로 올린 뒤 16만 3,820원에 판매해 대폭 할인하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할인율을 그대로 두고 정가만 올려 더 비싸게 팔거나 할인율을 높였지만 판매 가격이 동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며 전체 인구의 20%를 처음 돌파했는데요. 임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051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900만 명대에서 한 해 만에 50만 명 늘어나며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습니다. 본격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겁니다.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하여 최초로 20%를 상회하였습니다. OECD 국가 38개국 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고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두 번째로 20% 이상인 국가가 되었습니다. 성별 비중은 여성 고령 인구가 남성보다 4%포인트 더 컸고 지역별로는 전남이 가장 높았습니다.
고령층 양극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평균 자산이 4억 6천만 원을 넘어섰지만 상대적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연금 수급률은 증가세를 유지해 고령자의 90%가 월 평균 69만 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는 높아졌지만 여전히 고령자 3명 중 2명은 현재 삶에 만족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의료 서비스 이용보다 건강과 외모 등 자기 관리에 투자하는 액티브 시니어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한편 노인 인구 증가로 청장년이 부양해야 할 의무는 커졌습니다. 생산 연령 인구 1명이 부양해야 할 노인은 올해 29.3명, 10년 뒤엔 50명까지 늘어날 것이란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 주 전체 지급 대상자 10명 중 7명 넘게 신청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첫 주에 전체 지급 대상자 가운데 74.7%인 3,408명이 신청을 마쳐 3조 4,080억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행안부는 소비쿠폰 온 오프라인 신청과 지급 운영은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며 신용 체크카드로 지급받은 소비쿠폰의 사용지역 변경도 오늘 오전 11시 기준 모두 정상화가 완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지역 대다수 교촌치킨 매장이 배달앱 메뉴 가격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 교촌치킨 가맹점주는 지난 19일부터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에서 허니콤보와 레드콤보, 간장콤보, 반반콤보 등의 가격을 2,000원 올려 판매 중입니다. 서울 지역 가맹점의 90% 이상이 이 같은 가격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교촌치킨 본사와 서울 지역 가맹점주의 협의에 따른 것으로 매장이나 교촌치킨 전용 앱에서 판매되는 치킨 가격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앞서 교촌치킨은 닭다리살만 쓰던 메뉴에 닭 가슴살을 섞고 중량을 200g 줄여 사실상 가격을 인상했던 바 있습니다.